지난주에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 SEC의 공개회의입니다. SEC는 회사가 투자자들한테서 돈을 모으는 행위, 그리고 그 시장을 감독하는 미국 기관이고, 공개회의는 위원들이 안건을 놓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표결하는 절차인데요. 이날 안건의 이름이 레그 크립토, 폴 애킨스 위원장이 자기 규제 계획의 한가운데에 올려뒀던 가상자산 전용 규칙입니다. 이날 표결은 규칙을 확정하는 표결이 아니었어요. 이 미국의 규칙 같은 경우는 초안 공개, 의견 수렴, 그리고 수정과 최종 표결의 순서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그 첫 번째 절차, 그러니까 초안을 공개하고 또 국민 의견을 받기 시작해도 되냐, 이런 것들을 정하는 표결이었습니다. 그럼 그 초안에 뭐가 담기려 했느냐, 이게 바로 핵심이겠죠. 지금 미국에서는 남의 사업에 돈을 대고 그 성과에 따른 수익을 기대하는 약속을 투자 계약이라고 부르고요. 법적으로 한 증권의 종류입니다. 이 증권으로 돈을 모으고자 한다면은 회사 사정에 대해서 낱낱이 적어내고요. 또 심사받는 등록 절차까지도 거쳐야만 되는데요. 레그 크립토 같은 경우는 이 무거운 등록을 거치지 않고도 일정 조건 안에서 코인 프로젝트가 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하는 맞춤책입니다. 위원장이 올해 3월 달에 미리 밝힌 방향은 기간을 정해둔 신생 프로젝트 면제, 자금 조달 면제, 그리고 투자 계약에 대한 세이프 하버, 그러니까 조건을 지키면 일정 기간 규제 적용을 미뤄주는 안전 조항이었습니다. 외신들이 전하고 있는 예상 내용엔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충분히 탈중앙화되면은, 그러니까 특정 회사 손을 떠나가지고 참여자들에게 운영이 넘어간 상태가 되면요, 아예 미국 SEC 감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절차까지 담겨 있거란 관측입니다. 그리고 이날 함께 미뤄진 안건이 바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을 블록체인 위에 코인 형태로 발행을 하고 또 유통까지도 하게 해주는 이른바 혁신 면제, 토크나 증권 쪽도 같이 밀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판이 어그러지는 걸까요? 이 취소 주변에 남은 사실 세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안을 표결할 위원은 3명이고요. 전부 다 공화당 소속인데 내부에 이견이 있다는 징후가 나온 게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같은 매체는 나흘밖에 안 되는 촉박한 공지 그 자체가 일정 충돌의 원인일 수 있다고 짚으면서 이름에는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 사이에 회의가 다시 잡힐 거다, 이런 관측을 덧붙였어요. 세 번째로 이번 방향성 자체가 이 미국 SEC가 올해 갱신한 공식 규제 일정표에서도 올라가 있는 우선 과제에 속합니다. 이번 연기가 내용이 꺾인 흔적이라기보다는요, 그냥 단순하게 날짜가 밀린 흔적에 가깝다라는 거고, 이 초안에 문제가 있었다면 나흘 만에 표결 때 올리겠다, 이런 결정들 애초에 하지 않았었겠죠. 저는 그대로 책상 위에 있고요. 여기서 밀린 거는 그 문서를 공개할 날짜다,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회 쪽 사정도 이 회의에 무게를 실어준 배경이었어요. 클래리티라고 부르는 가상자산법이 미국 상원의 5주짜리 휴회로 표결 없이 멈춰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계 시선이 규칙을 직접 쓸 수 있는 미국 SEC 쪽으로 먼저 쏠려있던 참입니다. 미국 SEC의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연설에서 질문 한 가지를 던집니다. 한때 투자 계약이 일부러 팔렸던 코인은 언제 그 계약에서 분리가 되는가에 대해서. 여드레 뒤인 5월 27일 이 질문에 대한 넉 장짜리 답변서가 미국 SEC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보낸 곳은 리플인데요. 이 코인 네트워크가 충분히 성숙하면은 증권이라는 분류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자라는 이른바 네트워크 성숙도 기준을 제안한 문서고, 지금도 미국 SEC 홈페이지에 원문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리플이 올해 1월달 추가 의견서를 또 보냈고요. 역시 SEC 서버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달에는 SEC의 가상자산 태스크포스랑 직접 마주 앉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표결 직전까지 갔던 초안의 예상 내용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감독에서 벗어나는 절차입니다. 그 질문을 세상에 만든 거는 이 회사가 그 쟁점 하나로서 몇 년을 치른 소송이었고, 그 질문에 가장 빠르게 서면으로 답한 것도 바로 이 회사였고요. 이제 그 문답을 규칙의 문장으로 옮겨 적는 거는 미국의 SEC입니다. 여기서 리플의 XRP는 올해 3월 감독 당국의 공동 지침으로서 상품 쪽의 분류가 정리됐고요. 리플도 그 뒤로는 다투는 주제로 옮겼습니다. 코인의 신분을 지키는 쪽에서 토크나 증권과 수탁 규칙을 만드는 쪽으로요. 그래서 제 해석은 두 개입니다. 레그 크립토랑 혁신 면제가 열리면은 이 새로운 자산을 합법적으로 발행하는 시장 자체가 커지고, 그 발행이 어느 체인 위에서 일어날지에 대해서 경쟁이 시작되고요. 리플이 올해 공들여왔던 영역이 정확히 거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의 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자기 제안서를 먼저 넣어둔 회사가 있다는 사실들, 시장이 열렸을 때의 준비 상태를 보여주는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몇 주 안에 교체 회의가 다시 공지가 되고 그 초안은 원안 공개역대로 표결을 통과해서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된다. 그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표결 안건으로 올라갈 만큼 문서가 완성돼 있었고요. 발표된 연기 사유도 내용이 아니라 일정이었습니다. 게다가 표결에 필요한 세 가지 위원 사이에 이견 징후가 보도된 적이 없어요. 이 규칙 같은 경우는 위원장 본인이 의제의 중심을 두고 공식 일정표까지도 올린 대표 안건이기 때문에 조용히 포기할 이유 자체가 약합니다. 이번 미국의 첫 번째 가상자산 전용 규칙 초안을 공개하려던 표결이 회의를 하루도 남기지 않고 일정 문제를 이유로써 기약 없이 미뤄져 버렸고, 다만 급하게 잡힌 일정, 그리고 이견이 없는 3명의 위원,
약속이 먼저 나오는 취소문까지도 이 남은 흔적들은 문서가 아니라 날짜가 밀렸다는 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문서가 만들어져 온 길 위에는 작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 SEC의 질문에 답을 보내온 리플의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도착하는 쪽은 어디일까요? 미국 SEC의 규칙일지, 미국 의회의 법일지, SEC가 교체 회의를 다시 공지하는 날 그 공지에 적힌 안건 문구를 그대로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장 자체가 정말 안 좋고 또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리플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리플 XRP가 언제 상승할지, 반등 언제 줄지, 또 상승 시작하면 얼마까지 상승할지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 어떤 역할을 해드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먼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업비트 그리고 비썸, 현물 매매만으로 안전하게 운영을 하시면서 그렇게 운영하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입니다. 이 첫 번째로 가장 관심 있어 하실 게 바로 리플 전용방인데요. 기본적으로 리플 전용방에서는 이 리플 코인에 대한 단기 고점과 저점, 중요한 내용들, 리플에 대한 핵심 내용, 그리고 각각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들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보유만 한다? 그런다고 해서 정답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죠. 말 그대로 더 상승할 것 같을 때 현실적인 대응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중요한 시장이고 적당히 팔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다시 하락했을 때 재매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단기 고점에 대한 목표 타점뿐만이 아니라요. 이 시장이 안 좋다는 건 그만큼 리플의 가격도 내려왔고 또 반대로 평균 단가를 낮출 수도 혹은 단기 저점에 분할 매수할 수도 있는 이런 기회의 장세랑 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리플 XRP에 대해서 핵심 단기 저점에 대한 중요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 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종합방입니다. 시장이 안 좋은 것도 맞겠지만요. 정말 신기하게도 알트코인들 움직임들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섹터 그리고 테마에 맞게 힘이 살아있는 이 매수세가 강력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무리한 목표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요. 팔고 나서 더 오르더라도 내가 처음에 계획한 목표 타점에서 이 수익 실현까지 마침표를 찍을 줄 아셔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도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걸어놓고요. 이에 따른 몰빵이 아니라 비중 조절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 이 단기 타점은 단기 타점답게 접근해야 되는데 막상 상승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더 오를까봐 못 파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수익을 보고 파셔야지 내 돈이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수익이 나오면은 이 수익으로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 추가 매수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금이 회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는 종합 브리핑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 그리고 메이저 코인들에 대한 이 중요 타점들, 여기에 대한 안내까지도 같이 설명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결국에 시장의 방향성이라는 것들은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낮은 비중으로 꾸준하게 비트코인에 대한 분할 매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핵심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클래리티 법안의 진행 상황, 지금이 어떤 상황이고 가장 최신 속보는 무엇인지, 지금 갑자기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최근에 트럼프랑 관련한 공격 취소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반등이 나왔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과 방향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같이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리플 전용방, 그리고 단기 종합방,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시황 브리핑방까지도 세 가지 방에 대해서 같이 입장을 안내드리고 있고요. 정말 시끄럽게 떠들고 정신없게 안내드리는 이런 방이 아니라 제가 딱 핵심 내용만 설명드리고 안내 도움드리고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보시면서 현물 매매로서만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 문의 주시면은 안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